익산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기존 확진자인 화장품 방문 판매업 종사자 50대 여성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이 유튜브 홍보 영상으로 판촉 활동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최근 5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인수해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를 선정했는데 전북은 제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익산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4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전북 지역 101번 코로나19 확진자인 화장품 방문 판매업 종사자 50대 여성 A씨와 접촉한 남성 1명과 여성 3명 등 익산 시민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북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0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이달 익산 시내에서 전북 지역 104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결혼상담소 등에서 A씨와 접촉했는데요.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결혼상담소는 미신고 업체로 밝혀졌으며 사무실은 폐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임실군 공무원들이 유튜버로 나서 임실 지역 농가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SNS를 활용한 지역 특산품 판촉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군 관촌면에 위치한 한 농특산품 가공 공장입니다. 임실 지역 특산품인 치즈를 이용한 소시지를 먹어보며 SNS 홍보 영상 제작에 분주합니다. 영상 제작에 나선 이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돌쇠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기만 씨를 비롯해 모두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실 지역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지역 특산품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저희가 이렇게 홍보팀이든 관내 농업인들, 소상공인들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들은 임실 지역 농가나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 함께 홍보 아이템 회의도 진행합니다.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먹방이나 홈쇼핑 방식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도 만들어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돌쇠 너 쇼핑이란 제목으로 온라인 판촉 행사까지 진행하고 나서자 지역민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임실군에서 또 도와주시고 판촉 행사를 해주시니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지금 이제 온라인 시장은 계속 활성화되고 커지지만 오프라인 시장 쪽은 너무나 다들 어렵습니다. 문 닫는 데도 많고요. 근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고객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저희 제품을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특산품 판로가 막힌 농민과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돕기 위해 온라인 홍보와 판촉 행사에 나서며 재능 기부에 나서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민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실군은 모든 군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의 무료 국가 예방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하 62세 이상 군민 15,000여 명인데요. 임실군과 군의회는 국가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2,800여 명도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비용 2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20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됩니다. 전북 지역에서 인공지능, 즉 AI 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희수 전북도 의원은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전북도 교육청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20학년도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 운영고 34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지역 거점 학교는 올해 1억 원, 또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5천만 원씩 지원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과 세종은 선발된 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정읍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비용은 매년 적자를 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 이도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업 인수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음식물 폐기 관련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읍의 음식물 쓰레기는 해마다 발생량이 늘고 있습니다. 2015년에 45,119가구에서 연간 4,176톤, 또 1,605개 업소에서 4,206톤, 합쳐서 총 8,382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2019년에는 연간 총 9,882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에 비해서 1,500톤이 늘어서 18%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문제가 계속된다면 우리 지역민들께는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정읍시가 처리해야 되는 사무예요. 그런데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서 그동안에 정읍자원화 주식회사라는 민간 기업에 수집 운반하고 처리를 대행하고 있었는데요. 수집 운반과 처리 비용으로 2015년에는 10억 5,200만 원, 또 2019년에는 21억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5년간 42억 7,800만 원이 적자가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징수하는 처리 비용이 계속 동결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재정으로 재정을 메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날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날로 늘어나는 재정 적자 때문에 정읍시는 이제 정읍자원화에게 정부에서 제시한 처리 비용의 50에서 60% 수준으로 처리비를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경영을 위해서 외부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했던 거죠. 그게 약 연간 7,000톤에서 8,000톤 가량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근 마을에서는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정읍시하고 이제 업체 간에 수수료 협상이 잘 안 됐을 때는 업체가 이제 노사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기계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또 다양한 해결 방안 중에서도 이 사회적 합의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예, 아까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 그 업체를 인수하겠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68억 4천만 원이라는 제법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이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이 되는 점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정읍시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연간 14억 1,500만 원이 들어갈 것이고 민간 위탁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13억 2,3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보다도 3억 원에서 많게는 4억 원 이상 더 들어가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스템을 유지한다면은 연간 처리량의 약 45%에 달하는
정읍시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인근 주변 주민들이 겪는 악취 고통을 줄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시민들께서 납부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2019년 기준으로 총 5억 9천여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8억 2,600여만 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들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정읍 자원화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에 민간 위탁을 할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한 번 선정된 민간 위탁자를 쉽게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또 매년 위탁 비용을 산출할 때마다 시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무엇보다도 민간 위탁자 선정 과정에 많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중히 결정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초광역 거점 전략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도내에서 전주를 구심점으로 전북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과 전주 위주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충돌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의 경우 전주를 광역 전략 거점으로 삼아야 인근 중소도시까지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군산은 산업 거점으로서 투자와 배려를, 남원은 낙후된 동부 지역을 위해 각각의 입장을 갖고 있으며 새만금을 낀 지역들 역시 각 지자체 간 이익에 따라 상이하게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인접한 도내 중소도시들의 공통된 입장은 전주가 대도시 블랙홀 현상을 보이면서 되레 자신들의 지역이 피해를 봤다는 견해인데요. 이러한 논란이 새삼스레 촉발된 배경은 타 지역의 경우 광역시급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경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광역 지자체들의 경우 전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데 부울경,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등과 같이 이미 광역시를 배출했거나 충북처럼 행정구역 통합에 성공해 중심 거점 도시를 만들어낸 곳이란 점입니다. 반면 과거 직할시는 물론 광역시로 승격하지 못한 데다 완주와의 통합에도 실패한 전주의 경우 오히려 전북도 단위로 묶이면서 갈등의 중심에 선 모습입니다. 전주는 전북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중앙 차원에서는 소외되고 도내 지역에서는 시기 또는 견제를 받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논의 과정에서 촉발될 갈등을 우려했기 때문인지 거시적 관점의 국가균형 발전 담론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 아침 기온은 20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 한낮 기온 24도로 아침 저녁에는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은 임실 22도, 부안 남원 23도, 김제 고창 24도로 평년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갈수록 가을색이 짙어지겠습니다. 특히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이 14도를 밑돌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습도가 높아 불쾌감을 느끼기 쉬운 날씨입니다. 비 소식으로 세탁과 세차는 잠시 쉬어가시고 외출하실 땐 우산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